둘이 삐그덕거릴 일이 좀 많다.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계속 삐그덕거릴 일이 많고, 그 묵은 조상에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점이라는 걸 만나서 법당을 오고 가면서 또 이런 좋은 말이 안 나와. 그래서 지금 그런 수전에 걸려 있어. 이게 지금 운의 흐름이 그렇거든요. 내년에 서로 떨어진다는 소리 나올 수 있어요.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배우자분,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두 분께서 살기는 좋고 서로 정다웠던 시절도 있고 세월은 있는데 일찍이 결혼을 하시고 살기는 살았어. 근데 두 분이 맞벌이 부같이 돈을 벌으려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 가면서 의지하면서 살고 아이 낳고 자식 낳아가면서 열심히는 사시는데 둘이 삐그덕거릴 일이 좀 많다.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계속 삐그덕거릴 일이 많고 이별 공방의 수가 좀 들어서 서로 떨어질 일이 있고 마음을 돌아설 일이 있고 조금 안 좋다라는 소리거든. 남편분은 남편 나름대로 조금 화가 나 있고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또 뭔가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 있고 이런 형국이고, 최근에 점집을 좀 많이 돌아다녔나? 누가? 남편이 점에 미쳤는지 지금 한 9번 한 것 같고요. 여자 무당한테 뭔가 마음이 가서 그런 거는 제가 또 뭐 그래 여자가 마음에 들었구나 싶었을 거잖아요. 그것도 아니에요 선생님. 유명하다는 무당 선생님은 다 찾아가서 정보고 그렇다고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집 조상에 바람이 불었는데 일찍이 묵은 조상이라 그래. 옛날에 돌아가신 조상, 배고프고 아파서 죽은 조상들이 많았는데 그 묵은 조상에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슬 한 번 하기도 힘들고 한 번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9번이든 10번이든 하냐면 그 묵은 조상들이 어느 날 어느 시에 바람을 불다 보니까 씌어가지고 오고 가면서 다닌 거야. 그러니까 귀신돈처럼 남편이 벌어다가 조상을 다 천도하기 위해서. 흔히 뭐 잘 되려고 구슬한다고 하잖아요.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부부 이혼하게 생겼어요. 이게 잘 되려고 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해서 때우는 게 좀 있어.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을 미리 대처하고 조상의 바람을 막았다고 생각하기 좋을 것 같아. 뭐냐, 본인은 믿는 거는 믿지만은 이런 법당이나 신을 안 믿는 건 아니야, 본인께서. 그쵸? 안 믿지는 않지만 완전하게 또 믿는 건 아니야. 이성적인 사람이야. 근데 남편은 겁도 많고 감수성이 좀 풍부한 사람, 또 예민한 사람이고, 본인은 조금 현실적이고 모던모던하게 가는데 남편분은 그것보다는 좀 예민하게 가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야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남편이 얘기를 해도 대화가 안 되니까 그 대화하고 싶은 어느 시기에 점이라는 걸 만나서 법당을 오고 가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풀고 마음도 조금 의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거든? 그게 좋다 이겁니다. 근데 한 선생님한테 주는 것처럼 하는 일을 하겠어요. 무당이랑 무당집은 다 가가지고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다니까요. 남편도 남편 마음을 아무도 모르잖아. 근데 그 마음을 어느 법당에 어느 시에 딱 갔더니 아는 거야. 근데 그 선생님하고 어떻게 연이 돼서 구슬했어. 그럼 본인 얘기처럼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또 마음에 뭔가가 궁금한 게 또 생기는 거야. 원래 그때던 선생님도 잘해줄 건데 왜 또 딴 데를 가야 되냐. 궁금한 게 또 생겨. 이게 왜냐면 호기심이 많거든, 이 사람이. 성향이야, 성향. 그러니까 또 딴 데를 가보는 거야. 신기하니까. 없는 돈에 그렇게 쌈짓돈에 자꾸 하게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. 남편을 걱정하는 건 맞는데 남편은 그 걱정보다 자기의 현실, 내 마음을 알았던 것, 신기한 것, 이런 거에 비중을 더 둔 거야. 처음엔 저는 바람 피는 줄 알았어요.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법한 거를 본인이 조금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. 남편이 이상하다 뭐 이런 말도 되지만 그냥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단어 자체에서 이상한 게 아니라 남편이 조금 달라졌다. 남편한테 얘기할 때 이상하다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좀 달라지긴 했는데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로 가야지, 당신은 이래서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듣는 쪽에서 싸우잖아라는 어떤 반감이 생기거든. 그러면 또 이런 좋은 말이 안 나와. 그래서 지금 그런 수전에 걸려 있어. 이게 지금 운의 흐름이 그렇거든요. 이거를 조금 좋게 가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조금 유화스럽게 조금
잘 끌고 가야지. 안 그러면 내년에 서로 떨어진다는 소리 나올 수 있어요. 본인이 조금 더 지혜롭게 가시려면 그렇게 가고, 지금 잘 잡아야 계속 갑니다. 본인도 나중에 아플 수도 있고, 건강도 내가 갱년기가 와서 힘들 수도 있고, 그럴 때 내 마음을 잡지 못하면 한순간에 붕 뜰 수도 있거든. 그게 이제 어느 시기에 남편한테 온 거야. 근데 남들이 듣기에는 이게 미친 거야 이럴 수 있지만, 그 미친 거라는 건 그 사람의 단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. 좋게 유아스럽게 다독여 가면서 가야 돼요. 구시라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자꾸 본인, 우리 기준님이 뭔가의 정답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줄거리를 판단을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고, 이 사람은 현실 속에서 그 감정을 그냥 다해서 감정적으로 간 거야. 근데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도 없어. 내가 바라보는 기준이잖아. 그러니까 기준님이 생각하는 기준은 남편이 잘못된 건데 남편의 기준으로는 잘못된 게 아니야. 그렇다 그래서 서로 앙숙이 될 필요는 없다 이거야.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의 경험으로 알고, 큰 돈을 쓴 거에 대해서 답답하고, 없는 돈에서 쌈짓돈 쓴 것도 답답하겠지. 이거를 계속 탓해봤자 안 되고 여기서 더 하지 않고 잘 갈 수 있으면 되잖아, 이제라도. 그러니까 이걸 조금 유아스럽게 잘 이렇게 다독여 주시라고. 성격을 좀 같이 좀 따라 댕기면 본인이 얘기 잘해요, 친구처럼. 분위기를 맞춰주라고. 남편이 뭐 신기가 많아서 그런 거 그것도 끼가 있는 거지. 없지. 많죠. 잠재되는 끼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. 계속 뭐 빚내서 굿하고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게끔 미리 대처를 해야만 되는 거지.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, 답도 지금은 맞추면 충분히 그렇게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오늘 돌아가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.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으세요.